자, 로또 청약 줄어드는 정책 나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이라고 해가지고요. 오늘 나온 정책입니다. 분양가 제도가 뭔가 비합리적이다. 그러니까 합리화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게 분양가가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나온 정책인데 이거는 대선 공약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은 아니 분양가가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고치겠다고 한 거죠. 자,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인 게 뭐냐면 이 분양가가 문제가 많다라는 거는 사실 상대적인 얘기죠. 문제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이게 문제가 아니고 되게 혜택이다. 이거 되게 좋은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입장의 차이인데 사실 그동안 대상승기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그 집이 없으셨던 분들은 좀 박탈감이 좀 컸죠. 그리고 뭔가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린 것 같고 그런 좀 속상함이 있었는데 이 분양가 특히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좀 전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상대적으로 분양가는 여기인데 시세는 여기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로또 분양 같은 거, 로또 청약 같은 게 많아졌죠. 이 분양가를 강제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방에 해결되는 상대적 박탈감이 한 방에 해결되면서 그동안 뭐 2년에서 3년의 마음고생을 한 방에 해결해 줬는데 이게 오히려 문제를 키웠기 때문에 지금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뭐 내용을 보면요.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지원 등 성과는 있었다. 이건 당연하죠. 당첨된 분들 입장에서는 뭐 한 3년 전 가격, 4년 전 가격에 살 수 있는데 이건 당연히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근데 당첨이 누구나 되냐? 그게 아니죠. 그리고 공급이 계속 부족해지면서 청약 물량 자체도 적어지니까 이거 뭔가 좀 부작용들도 있었고 그리고 가격을 강제하다 보니까 비용이 늘어나는 거를 반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안 지어야 되겠다. 분양을 나중으로 미뤄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 공급이 지연되니까 이런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군요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생기죠? 이 공급망 차질, 그러니까 물가가 막 급등하면서 원자재도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는데 가격 반영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 입장에서는 공급을 더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개선안을 마련해서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 자, 그렇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니 그동안 뭐 내 친구 영식이네는 레미안 원베일리 15억에 사가지고 지금 시세 차익만 15억 보고 들어가는데 걔는 로또 분양 받아도 되고 기다리고 있던 저는요. 저 지금 가점 다 모아놨는데 왜 저는 그러면 못 받습니까? 라고 화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합리적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조금만 올리겠다는 거죠. 분양가 조금 올릴게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원가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근데 이거를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 뭐 분양가를 결정할 때 어쨌든 공공의 좀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심사라는 게 명확해야 되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전 이거 동의가 안 되는데요? 라는 기준들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명확히 하고 그리고 원가, 물가가 갑자기 급등할 때 이럴 때 어떡하냐? 대응이 안 된다. 뭐 정기적으로 한 번씩 올리는데 그 사이에 막 급등하면 이것도 분양이 늘어지니까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에서 기본적으로 실제 쓰는 돈, 그러니까 실제 쓰는 원가는 좀 분양가에 반영을 합시다. 그러니까 아무리 좀 싸게 분양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 조합이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쓰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챙겨줘야죠. 라는 개념으로 뭔가 명분이 있는 돈이죠. 그래서 명도 소송비,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하다 보면은 뭐 소송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비용은 실비 반영을 좀 하자. 이건 분양가에 좀 태웁시다. 그리고 주거 이전비, 이사비 이런 거 있죠. 항상 뭐 이주빈이 뭐 하면서 얼마를 줬네 안 줬네 뭐 이자가 어떻게 발생했네 뭐 이런 것들 같은 것들도 사실은 반영이 안 된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금액을 좀 주자. 그리고 상가의 세입자, 현금 청산 소유자의 사업장 이전 같은 것들도 사실은 다 보상이죠. 그럼 이런 것들도 분양가에는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사업을 하기 위한 그 필수 비용이니까. 그리고 이주를 위한 금융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반영을 좀 합시다. 그리고 총회 운영비, 총회가 뭐 공짜로 운영되는 건 아니니까 조합의 의사결정기구의 운영비용도 일정 비율로 퍼센트로 반영을 좀 합시다. 그러니까 이건 원가가 좀 늘어나지만 그동안
빠져 있었던 거를 원상복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재 원가가 요즘에 계속 급등하고 뭐 시멘트가 올라가고 뭐 철근 콘크리트 뭐 파업하고 한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지금 반영을 좀 해달라라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까? 조정 항목을 좀 현실화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많이 비싸지거나 하는 것들은 좀 사용빈도 높고 하는 것들을 어쨌든 좀 교체나 추가를 해가지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정기고시를 하고 나서 그 텀 사이에도 중간중간 우리가 반영해 주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원가가 늘어나는 것들을 반영할 테니까 그 빨리 지어라는 겁니다. 괜히 시간 끌지 말고 어차피 할 거면은 우리가 조금 봐줄게.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도 허그라고 하죠. 허그에서도 또 별도의 또 분양가를 좀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보증을 서줄까 안 서줄까를 가지고 너네 이 정도 분양 안 하면 나는 보증 안 서줘 하면서 조금 여기도 가격 조정.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너네 그냥 막 깎지 말고 적절하게 해라 라는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재비 같은 거는 좀 반영을 해줘라 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 분양가에는 땅값이 되게 비중이 크거든요. 요즘에 워낙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건설 비용도 많이 오르지만 땅값에 비하면 아직 비중이 작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택지 비용, 특히 수도권 뭐 서울 안쪽은 땅값이 워낙 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감정평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분양가가 막 천차만별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이 택지 비용 가지고도 싸움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 검증을 했었는데 그걸로 서로 막 싸우고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좀 제도를 좀 바꾸고요. 신뢰도를 좀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바로바로 참여시키고 좀 과정을 조금 투명화를 해가지고 최대한 잡음 없이 감정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택지비 같은 거 막 감정가로 싸우지 말고 어쨌든 지금 뭐죠? 빨리 좀 짓자. 핵심은 이겁니다. 빨리 지을 수 있게 제도를 바꿀게.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냐면 허그에서 아까 말한 분양가 심사 같은 거를 좀 한단 말이죠. 야, 나 이 정도 가격이면 나 분양 못 써줘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사실 너무 조금 과하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세 비교를 하는데 인근 사업장에 있는 최근에 지은 아파트의 가격을 비교해서 야, 이 가격에 100% 넘어가는 건 좀 아니지 않아? 하면서 약간 구축과 신축을 비교하는데 그 기준이 조금 너무 좀 과해요. 특히 준공 20년 이내의 아파트와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주변에 아파트가 막 많아요. 그리고 신축도 많으면 어느 정도 뭐 비슷한 연식이니까 금액 비교가 쉬운데, 예를 들어 아주 극단적으로 2003년에 지은 아파트가 옆에 있고 이 동네엔 아파트가 하나도 없다고 칠게요. 그런데 나는 이제 신축이야. 그러면 20년 전에 지은 애랑 나랑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20년 된 구축의 가격을 가지고 신규 분양가를 제한하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준공 10년 이내로 하자. 물론 10년 전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같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그래도 20년 전보다는 한결 낫지 않냐 라고 하면서 조금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분양가가 아무래도 과거 대비는 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로또 청약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로또 뭐 몇십 명, 50명인가 당첨되면서 1등 로또가 뭐 4억밖에 안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세금 띄고 뭐 3억 얼마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로또는 로또인데 로또 금액이 좀 낮아지는 거죠. 분양가 자체가 올라가니까 이 갭 차이가 작아진다. 근데 뭐 저는 뭐 이게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장 당첨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원래는 7억 벌 거를 뭐 5억밖에 못 벌고 4억밖에 못 버니까 나는 손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요즘에 청약 그 당첨률이 뭐 아무리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되게 싸게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돼서 아주 저렴하게 나온 데들은 청약 경쟁률 여전히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안 돼. 청약 당첨은 소수의 사람들이 다 독점하는 구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 내가 무주택자고 내가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생각이라면 여기서 크게 돈을 벌자라는 것보다는 집이 좀 많아져가지고 나도 집을 살 수 있으면 좋잖아요. 조금 싸게라도 가능하면 좀 경쟁률이 좀 낮아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분양가가 높아지는 게 결국에는 유주택자들한테도 유리할 수 있다. 왜냐?
이러면 결국에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공급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멈춰있는 아파트들도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올려주면 이 정도면 할만한데 하면서 이제 조금씩 다시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뭐 항상 말하지만 이 청약이라는 거 제도는 새 아파트를 사는 거다. 저는 뭐 선분양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어쩔 수 없는 특성이라고 생각하고 선분양 오케이. 그러면 선분양이라는 건 결국 새 거를 미리 사는 거니까 새 아파트를 사는 제도로서 쓰이는 거는 괜찮지만 이게 지금 변질됐죠. 그래서 새 집도 얻고 돈도 벌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아니 이 세상에 새 집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돈 버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새 집도 얻고 큰 돈도 벌 수 있다? 이러면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수백 명이 몰려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공급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절대 좋은 건 아니다. 소수가 돈을 번다고 해서 다수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바뀌는 건 좋다. 그래서 시장에 어떻게든 공급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이 방향은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급이 결국에 많아지면요. 가격은 안정될 수밖에 없다. 옛날에 마스크 사태처럼 초기에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썼지만 갑자기 코로나 터지면서 전 인류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러니까 가격이 막 폭등을 했는데 결국에 마스크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안정돼 왔죠. 그리고 남아가지고 이제는 가격이 오히려 싼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물량의 장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사실 이 전월세가 안정이 되고요. 전월세가 안정이 돼야 무주택자인 분들도 마음이 급해지지 않는 거고 어차피 전세가 2년 지나서 한 2, 3% 5% 정도 올라간다? 그 정도는 오케이지 라고 하면서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는데 집값이 막 5%, 10%, 15%씩 막 올라가면은 이건 안 사고 못 배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심리가 더 작동하는 거라서 결국에는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집값이 안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책 자체가 이 분양가 상한제를 조금 손보겠다고 하는 게 물론 분상제를 아예 폐지해버리면 공급이 더 빨라지겠죠. 근데 그거는 또 정치적인 부담도 있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갑자기 풀어버리게 되면은 또 사회적인 혼란도 생기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씩 풀어 나가겠다라고 선택을 한 것 같고 이게 당장 공급을 일으키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멈춰 있는 곳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빨라질 수 있다. 일반 분양을 내년에 할까 했던 조합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은 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멈춰있는 단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단지들이 조금이라도 일반 분양을 하면 지금 사전 청약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본 청약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래도 이 수요를 조금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